오는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 교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 출신의 한 남자가 맨발로 임진각까지 뛰어가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평소 맨발로 한라산 등정에 나서는 등 극한 도전을 자주 했던 그는 이번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원하기 위해 국토 종주에 나선 겁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운영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장 4년 만에 적자만 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시 재정 부담을 줄여줄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집 근처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원거리 통학에 나서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망학교 위주의 배정 방식 때문인데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10년 넘게 막혀있던 남북 교류 사업들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15 공동선언 6도를 기념해 광주 평양 직항 노선이 열리고 북측 대표단 120여 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북측 동포들을 뜨겁게 환대했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남과 북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남북 교류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고 이제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움트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청소년 수학여행 사업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남북 수학여행 성사를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북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함께 꿈꾸며 통일 열차 타고 개성과 백두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남북 교류 사업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는 신재생에너지, 전남은 친환경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북측에 투자해가지고 남쪽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즈음에 남도의 남북 교류 사업도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광양의 고향인 한 사업가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달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이 고향으로 올해 51살인 조승환 씨. 맨발로 산을 오르면서 맨발의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조 씨가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남 광양 배알도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달리는 겁니다. 조 씨가 맨발로 힘든 도전에 나선 이유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맨발 국토 종주를 통해 남북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위해서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맨발로 427km를 달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위해서입니다. 광양시는 출발에 앞서 광양시청에서 국토 종주 출정식을 갖고 조 씨를 응원했습니다. 조 씨는 올 초 눈 덮인 한라산을 올라 독도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00km 달리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맨발의 사나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조 씨가 내건 새로운 도전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지 지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바른미래당 김현옥 예비후보가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재단 설립과 노동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무소속 이옥재 예비후보 등 모두 3명입니다. 장만철 예비후보가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 가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장 예비후보가 2차례나 선출직 교육감으로 당선돼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장 예비후보는 경선 득표의 10%를 가점으로 받지 못합니다. 장 예비후보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 신인 가점에 연연하지 않고
정책과 역량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구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버스에 태워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시킨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봄을 맞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활기찬 모습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국가정원이 전국의 주목을 받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커지는 시의 재정 부담이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4년째 순천만 정원의 손익 실적입니다. 총 수입은 414억 원, 지출은 813억 원으로 운영 과정에서 투입한 시 예산이 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3년 전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지만 산림청 지원액은 연 4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상황. 더욱 심각한 것은 지출 초과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개장 첫 해 64억이던 손실 규모가 이듬해 80억, 116억 수준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13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방문객 수는 더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인데 반해 주 수입원이 입장료인 현 수익 구조로는 수지 개선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화폐류 선정에서부터 다각적으로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 재정 건전성이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순천 지역에 자생하는 다년생 화이를 심고 가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순천시는 각종 수목류 등 시의 자산적 가치로 남는 지출이 많아 단순 적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의미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흑자냐 적자냐를 논하기보다는 전 국민이 자연과 생태에서 힐링하는 장소로서의 역할, 그걸 저는 사전적 복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을 돌파하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지역 재정 부담을 덜어줄 지속 가능한 운영 대책도 함께 모색돼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절반만이 삼녀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시민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3%가 삼녀 통합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지만 보통이나 부정적인 응답도 44.7%로 조사됐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효과로는 전체의 34.6%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으며 앞으로 극복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소지역주의가 24.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공무원들의 82%는 통합청사 건립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시민들은 40.3%만 통합청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순천 아랫장이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 전남지방청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순천 아랫장과 속초 중앙종합시장 등 두 곳을 지역 선도시장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립과 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여수 진남상가와 여수 중앙시장 등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는 오늘 장흥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서 전라도 1000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1000년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430억 원이 투입돼 영광에서 광양까지 16개 시군 522km의 서남해안 도로를 따라 가로수길과 소공원, 마을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가로수길을 해안가 휴양시설 58곳, 해양축제 26건과 연계하고 시군별로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를 심어 사계절 꽃이 피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법원이 수사 대상에게 접대를 받은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일부는 지난 2015년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사 중이던 조직폭력배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당시 술자리는 호의 차원으로 볼 수 없고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철현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일산에서 붙잡힌 개발업자 48살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수시장 경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의 자격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철현 시장이 SNS에 올린 입장 표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도 없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졸한 정치 공세라며 지난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치안본부 대공부에서 근무한 권 예비후보의 경력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수 지역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이 진남체육공원에 들어섰습니다. 모두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여수시 장애인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 선수 대기실과 함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목욕탕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망학교 위주의 배정 방식 때문에 원거리 통학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등하교 비용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쓰고 또 길 위에서 2시간 넘게 허비하는 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힘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는.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3355 전세버스를 구해 자녀들을 통학시키고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장과 계약을 맺지 않은 통학버스는 불법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이 제한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계약을 기피하고 지자체는 단속이 어렵다며 방관하는 탓에 불법 통학 차량 운영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자기들이 분기별로 임의대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또 이 한 지역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반대로 그 애는 차를 태우지 않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통학 차량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많으시죠? 80%죠. 80에서 90%. 이 같은 원거리 통학의 원인은 지망학교 위주의 배정 방식 때문. 집 근처 학교가 수업 분위기나 시설이 좋다고 소문이 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에서 밀려 멀리 떨어진 후순위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운이 나쁘면 지망하지 않았던 학교에 홀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 이제 몇 명 정도가 거주지에서 많이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정 받은 후에 재배정 기간에 옮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배정 기간에도 애초 원하던 학교에서 멀리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학교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나오는 만큼 이제라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도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255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기존에 확보된 교부세 등 모두 1,000억여 원을 순천만 자볼드 건립을 포함한 지역 현안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교부된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규모는 순천시에 이어 여수시 175억 원, 나주시 168억 원, 광양시 141억 원 순입니다. 전라남도가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질병관리본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설치해 메르스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의 정보 수집과 분석, 전파 차단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남과 충남도에 올해 새로 설치되면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등 전국 9곳으로 늘었습니다.
건축법을 어겨 영업을 한 노인 요양시설 10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관내 노인 요양시설 43곳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내 요양원 8곳과 요양병원 2곳에 불법 중축 사례를 적발해 여죄를 내사 중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경찰은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관내 도서 지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봄을 맞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 처리 핵심 시설을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합니다.